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군집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군집이 무엇이냐? 우리 개체군이랑 같이 비교가 되게 되는데, 개체군 같은 경우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한 지역에 있으면서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군집은 조금 다르죠. 같은 한 지역에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기 이 개체군의 군집에는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 살아요. 그것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봤을 때 한 지역이라고 하는 자, 우리 정해진 지역이 있고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개체군들의 집단이다, 여러 종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 종. 자, 여러 종들이 사는 집단이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라기보다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 자,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멍멍이도 살고, 야옹이도 살고, 생쥐도 살고, 찍찍이도 살고, 여러 종들이 같이 살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개체군은 사람만 사는 동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한 집 안에서 이제 사람들만 살아요. 그 가족들만 사는 그것을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각각의 차이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체군들은 뭐 생태적 지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생태적 지위는 지금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다음에 이어서 얘기할 이제 상호작용에서 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미리 알아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적 지위에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 이렇게 두 가지가 돼요. 자, 먹이를 같이 먹는 것이냐, 먹이를 같이 경쟁을 하느냐, 아니면 공간 지위, 이것은 이제 같은 공간 내에서 서식을 하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생태적 지위가 서로 겹치지 않게 살아가야지 이제 이 군집 내에서 불필요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태적 지위를 분리시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군집의 상호작용에서 하는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의미만 알아가는 것, 생태적 지위는 군집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이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위치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공간적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상황적으로 이제 먹이의 위치, 뭐 풀을 뜯어 먹는 애들끼리는 이제 먹이가 서로 겹쳐지게 되죠. 먹이 지위가 같이 겹쳐진다. 혹은 풀을 먹는 애, 그다음에 뭐 토끼를 먹는 애, 이렇게 서로 먹이 지위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공간 지위는 차지하는 서식 공간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천에 사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습지에 사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공간 지위가 겹쳐지지 않죠. 이렇게 겹쳐지느냐, 혹은 같은 공간에 사느냐, 아니면 겹쳐지지 않게 다른 공간에 사느냐, 그런 얘기들이 공간 지위와 먹이 지위 혹은 생태적 지위를 통해서 언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군집은 어떤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우점종과 지표종이 있어요. 지표종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면, 지표종 같은 경우는 그 공간 내에서 핵심적인 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간의 특정한 환경을 알려주는 애가 바로 지표종이다라고 볼 수 있죠. 특정 지역이나 환경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아이들을 군집을 이제 지표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산화황에 되게 민감한 애들을 지의류라고 얘기를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화황이 많으면 못 살고 적으면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산화황의 농도를 알려주는 거죠. 맹꽁이도 여기에 속해요. 맹꽁이도 이제 기후에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기후의 변화를 알려주게 되고,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꽃도 있죠. 걔 같은 경우는 고도나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델바이스 또한 우리 지표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살게 되면 얘네들이 잘 사는 환경이구나, 혹은 이제 우리 지역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핵심적인 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핵심은 요거예요. 우점종. 이 우점종을 알아내야 돼요. 개체군들이 있고, 이 한 지역의 개체군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도를 차지하는 우점종이라고 하는 개체들이 존재합니다. 자, 개체수가 가장 많고요,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군집 내에 대표하는 종을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중요도가 가장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요도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아래쪽에서 얘기하는 방향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구를 알아내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방영구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자, 방영구 같은 경우는 동물들은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방영구를 통해서는 알기 어렵고 식물들을 조사하기가 쉽습니다. 걔네들은 잘 돌아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유지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방영구를 어떻게 알아내냐면 일정 지역이 있을 거고요. 그 일정 지역에 이렇게 10개씩 세로 가로로 10칸씩 나눠서 이제 분업하는 거죠. 분획을 하는 거죠. 분획을 하고 이 넓이는 약 1m 정도가 돼요. 각각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에선 대부분 1m씩으로 표현을 합니다. 1m, 1m. 자, 그리고 각각 10칸, 10칸으로 방영구를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방영구를 나눴을 때 각각의 지점마다 이제 살아가고 있는 생물 종들을 알아내면 돼요. 특히나 식물 종들을 알아내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대표적으로 예로는 질갱이, 민들레, 토끼풀 이렇게 세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갱이, 민들레, 토끼풀에 대해서 각각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 밀도, 빈도, 그 다음 피도를 알아낼 수 있어요.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 밀도 같은 경우는 같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 살고 있는 개체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개체 숫자. 자, 그 다음에 빈도는 각각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제 방영구 나타나는 빈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방영구의 빈도. 자, 그 다음에 피도는 무엇이냐면 지표면을 덮고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밀도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방영구의 전체 면적에다가 자, 특정 종의 개체수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데 1m, 1m이기 때문에 어차피 분모는 1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생략해도 되고요. 이제 개체 숫자를 분자에다 써서 그 값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우리 질갱이, 민들레, 토끼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체수를 세보게 되면 질갱이 같은 경우는 네모죠. 이렇게 하나, 두 개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2라고 써주면 되고요. 어차피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자, 민들레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죠. 개체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의 방영구 안에 3개가 들어가 있으면 3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3개, 2개, 2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10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개체수 세보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끼풀도 세봤을 때 8개가 나오니까 8. 그래서 밀도가 각각 28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지게 된 거죠. 자, 빈도는요, 이제 방영구의 숫자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조사한 방영구의 총수라고 했는데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죠. 100분의, 그 다음에 방영구 숫자를 세보면 되는 거니까 한번 가서 세보면 질강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방영구에 각각 하나씩 존재했으니까 2예요. 그래서 100분의 2이기 때문에 0.0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민들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방영구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를 3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방영구가 출현한 개수니까 1이라고 읽어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래서 0.06 이렇게 해주는 거죠. 토끼풀은 8개이기 때문에 0.08 되는 겁니다. 자, 피도는요, 이제 얘가 차지한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피도를 알아내는 공식은 요래요. 면적분의 점유하는 면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 면적을 알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문제에서 저렇게 표현했을 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아내냐면 피도 계급표가 존재하게 되고, 이 피도 계급표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방영구 안에 나타나 있느냐, 그것을 따라서 피도 계급을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엔 표가 없으니까 그 표에 따라서 질갱이는 1만큼 나타나게 됐는데, 이게 전체의 면적 중에서 방영구의 면적 중에서 5% 이하를 차지하고 있을 때 1이라고 하는 계급을 갖게 돼요. 자, 민들레나 토끼풀 2라고 하는 피도 계급을 갖게 되는데, 얘는 5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2라고 하는 계급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만약에 문제에 나오게 되면 피도 계급표를 주게 되고 거기에 대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으로 해낸 방영구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해낸 밀도, 빈도, 피도 계급이고, 우리는 우점종을 알기 위해서 이 방영구를 알아내는 건데, 우점종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상대적인 밀도와 빈도와 피도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 일단 상대 밀도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의 개체의 밀도가 있죠. 자, 전체의 밀도를 전체 더해요. 그 다음에 분의 위쪽에다가
특정 개체의 밀도를 써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상대 밀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질갱이의 밀도를 알아볼 겁니다. 상대 밀도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더해요. 그러면 20이죠. 그래서 분모에다 20을 넣어주고 그 다음 특정 개체의 밀도, 질갱이의 밀도를 여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분자에다가.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10이라고 하는 퍼센트가 나오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 자, 20분의 전체가 20이었죠. 분의 10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각각 상대 밀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빈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의 빈도를 다 더해줘요. 얘네들의 빈도를 더해준 다음에 분자에다가 이제 특정 개체군의 빈도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전체 빈도를 더해보면 얘는 대충 더해서 얼마야? 나 더하기 잘 못하는데. 자, 0.16 정도가 될 거고요. 0.16분의 0.02를 분자에다 해주면 질갱이의 상대 빈도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0 당연히 하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 빈도를 구하고 상대 피도도 마찬가지 전체의 피도를 더해주고 이제 특정 피도를 딱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상대 밀도와 빈도와 피도를 알아냈죠. 그러면 각각 밀도와 빈도와 피도를 각각 개체군마다 다 더해주면 중요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요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우점종을 알아내는 거죠. 자, 우점종은 중요도가 가장 높은 놈입니다. 빈도, 상대 밀도, 빈도, 피도의 합이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애. 여기에 있는 방향구를 통해서는 누가 가장 높으냐면 요 놈이 가장 높네요. 토끼풀이 바로 이 지역, 이 군집 안에서 가장 높은 핵심이면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 면적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우점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알아내는 게 바로 방향구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향구를 통한 방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출문제에는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집이나 아니면은 옛날의 기출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